오늘도 안전하세요? 제가 안전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나의 안전, 또 우리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 제주 항공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셨는데요. 이렇듯 재난이라는 것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난과 또 이런 사회적인 재난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 즉 태풍이나 홍수, 가뭄, 지진,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산불과 같은 것들이 자연 재난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는 화재, 또 교통사고, 환경오염, 우리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재산적 또는 사회적인 그런 재난 상태에 있었죠. 감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 방송이라고 하면 올해 삼각동에서 재난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재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재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 중 삼각동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41년 전에 삼각동에 강주에서 최초로 장미꽃 재배를 하는 농촌 총각한테 시집 와서 지금껏 삼각동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김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꽃 재배를 하고 있는 총각한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삼각동 국제고등학교 건너편에 레인플라워라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 거주하신 원주민으로서 삼각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삼각동은 원룸이나 또 일반 주택 그리고 아파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텃밭이라고 하나요? 네. 밭들도 많이 있는 도농 복합 그런 도시 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마을 자원으로는 31사단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향토 음식 박물관 그리고 북강주 우체국 굉장히 많은 그런 굵직굵직한 기관들은 있지만 실상 마을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나 맞아요. 도서관이나 수영장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동에 이런 염원들을 가지고 지금 쭉 41년 동안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개비라는 처음에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바람개비 텃밭 또 바람개비 마실 이런 바람개비와 관련된 우리 마을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혹시 바람개비 텃밭이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그 바람개비 텃밭 자리는 옛날에는 그냥 개천이었어요. 천. 우리 신랑이 어렸을 때는 거기서 그냥 미역 감는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천이었는데 제가 시집 왔을 때는 그게 개천이었고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기억에 강하게 남는 거는 지금의 삼각초등학교 자리가 그 축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해는 홍수가 와가지고 비가 겁나 많이 와서 물이 막 찼는데 거기 축사의 돼지들이 그 바람개비 텃밭 자리로 둥둥 떠가는 것을 눈으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간수로가 돼가지고 거기에 천이 복귀가 돼서 지금 마을 사람들이 텃밭으로 쓰고 있어서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공동체 역할도 잘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천이었고 거기가 쓰레기 같은 거 나무하고 막 아이들이 좀 사고치고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 너무 보기 좋은 텃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텃밭이 어떻게 조성됐나요? 처음에 제가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 물어봤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그 공간을 보고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쓰레기라든지 또는 우범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깨끗하게 치우면 어떨까
해서 직접 본인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다 거기 쌓인 쓰레기들을 치우고 흙을 돋우고 해서 텃밭을 조성했다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네. 나름대로 그 공간을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바람개비 텃밭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아이들이 삼각초등학교 아이들이 텃밭 그 새끼를 통해서 등하교를 많이 네, 해요. 네. 그 중심점 지름길이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 보기에도 교육상으로도 그 자리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공간으로 변한 것 같아서 삼각동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네. 어디 뭐 텃밭 체험이나 식물원 갈 거 없이 네, 그렇죠. 한 번은 보니까 거기에 피어 있는 꽃들을 전부 싹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사진도 텃밭 관련된 사진도 있고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막 폭우가 내리고 막 하면 이제 기억에 남는 마을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어떤 재난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체험했던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말했던 그 폭우 내려가지고 그 돼지가 둥둥둥 헤엄치듯이 떠내려가는 예. 그런 걸 제가 살면서 목격을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곧 여름이 돌아오잖아요. 또 폭우도 폭우지만 그때 굉장히 강한 그 태풍이 불 때가 한 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온 거리가 아주 조용히 차 다니는 것조차 무서울 때 저희 바로 옆집이 간판이 완전히 반 이상 뜯어져 가지고 큰 그 벽지에 붙어 있던 게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 떨어져서 그 태풍에 날아가는데 그 사이에 차량이 운전하면 어쩔까 막 사람이 지나가면 어쩔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그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 그 넓은 간판이 벽체 뜯어져서 그 사람 안 다치고 차 사고 안 나고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그 당시 보면서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데 마을 사람들 그거 지나가게 못 가게 알려주고 싶은데 못 알려줘서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곧 여름이 닥치는데 뭐 태풍이나 뭐 폭우 같은 그런 피해 없이 마을이 조용하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런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는 재난 상황 속에 이웃과 또는 우리 내 자신 스스로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뭔가를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되지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삼각동에서 이런 안전 또는 이런 재난 상황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을 지금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제 이런 체험들에 의해서 재난 방송이란 게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뭐 KBS나 뭐 요즘 안내 문자 막 산불 났을 때도 방송. 어디로 대피하세요 문자. 하는데 어디로 대피하라는 문자는 없고 대피만 안전한 곳으로 그러죠. 가라고만 하고 네. 어디가 안전한지는 모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재난 방송에서 적어도 우리 삼각동 그리고 인근 마을의 그런 어떤 재난 상황 속에 이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송으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네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난 방송의 역할이 마을 안에서 꼭 재난 때만 활동을 하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미담 사례도 알려주고. 그렇죠. 동네 미담 사례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 방송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가지 마세요. 여기는 위험하니까 또는 여기에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도움을 좀 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평소에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방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마을에 어떤 뭐 지진이나 또는 산불처럼 그렇게 이제 마을 안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솔직히 평소에 좀 알아야 그렇죠. 될 것 같고 네. 그러죠. 그리고 또 가족끼리도 실은 저희 가족은 전쟁이 나든
어떤 재난 상황이 돼도 무조건 삼각초등학교로 모여라. 엄마 아빠 온 가족이 삼각초등학교로 갈 테니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무조건 거기에 와서 기다려라. 라는 약속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너무 좋은 이제 이런 생각이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서로의 그런 소통의 소통, 과정이고 맞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네.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예. 삼각동 재난 이제 장소 같은 거 서로 마을 사람들 예. 공유하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대피소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또 위험한 지역도 사전에 좀 이렇게 그렇죠. 알려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속한 재난 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보 제공의 네. 그런 역할로 우리 재난 방송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삼각동에서 활동하실 때 네. 제가 알기로 네. 이제 앞에 바로 계셔서 하는 말이라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바람개비 마실이라는 하나의 그 공동체 지금 저기 화면으로 보는 저곳이 바로 바람개비 텃밭에 지금 온실 맞아요. 온실 네. 이제 좀 뭔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을일 같은 데는 또 작물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수거를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뭐 알뜰장, 뭐 나눔 장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지금 저 화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음악회 네, 텃밭, 작은 음악회 작은 있었어요. 음악회를 했던 그런 장소로 해서 지금 저 공간도 약간 지금 더 발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삼각동의 텃밭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주 예쁘고 멋진 그런 텃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그 사진 하나? 예. 텃밭에 네.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 그리고 위원장님 새로 오신 위원장님이 아가 휴일마다 휴일을 반납하고 가서 정리도 하고 네. 청소도 하시고 네, 그렇게 네. 봉사하시는 거 보고 우리 삼각동에 정말로 자랑이기도 하고 삼각동 네. 주민자치회의 자랑이기도 텃밭 합니다. 분과가 예. 따로 있다고 알고 예, 있습니다. 텃밭 분과 네. 이어들고 위원장님은 항상 주말마다 나오셔갖고 텃밭 관리를 하시더라고 혼자서.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네네. 또 애정을 쏟으시니 바람개비 텃밭 그리고 이제 바람개비 마실이라는 하나의 그런 공동체가 결성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김인자 또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에 레인플라워 2층 공간을 마을에 내놓으셔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커뮤니티 센터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 오랜 세월 삼각동과 함께 하셨고 또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금 열린 음악회 작은 음악회의 모습이네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계신 텃밭에서. 모습이고 텃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진이 뭐냐면 지금 가운데 머리 색깔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젊으신 네. 바람개비 마실의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옛날 지금 생각나네. 2017년 사진이에요. 그래요. 저기 파란 잠바를 입고 있는 게 저입니다. 젊네요. 저런 때가 있었네요. 예, 다음 한 장 또 넘겨주시면. 예, 여기는 지금 가죽공예 우리 젊은 엄마들 삼각초등학교 학부모회 엄마들이 또 요 공간을 대여해서 자체적으로 가죽공예를 직접 또 배우는 이런 공간들 요런 공간들이 누구나 와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고 특히 뭐 장구 같은 걸 배우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소음이 있어가지고 일반 집에서는 못 하는데 여기는 상가 쪽이기 때문에 주택이 별로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막 장구 연습하고 했던 네. 그런 기억도 있고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했었습니다. 다음 또 사진은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마을의 해설사로 삼각동에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 역할 과정 속에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람개비 마실 저 공간 안에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주민들이 와서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 네, 자, 이 캐릭터가 바로 삼각이와 깨비 캐릭터죠. 예. 실은 저 그림에 캐릭터 공모전을 했었는데요. 삼각초등학교 아주 어린 친구가 크레파스로 저 삼각이 얼굴과 바람개비 얼굴을 그려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게 1등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조금 손을 보태서 의인화를 시킨 거죠. 네. 손, 발. 그리고 옷을 입혀가지고 함께하는 그리고 이제 저렇게 벼 이삭과 또 화초를 들고 있는 이런 거는 바람개비 텃밭과 또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삼각산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와 바람개비의 의미가 함께 동서남북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한다는 그래서 첫 네이밍이 우리가 바람개비는 혼자 돌지 않는다라는 예. 그 네이밍이 있었죠. 우리의 삼각동은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아마 재난방송도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각초등학교 네. 어린이들 이야기해서 갑자기 생각난 네. 건데요. 네네. 저희 집이 아동 지킴이 집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아이들이 등하굣길을 지나다니다가 네. 뭐 부모님한테 전화가 필요하다든지 손발을 씻어야 된다든지 뭐 어디 좀 연락할 거 있으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요청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동 지킴이도 재난하고 좀 연결되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안전과 생각도 드니까 관련된. 네네. 혹시 뭐 마을에서 알고 있으면 네. 아이들 등하교 할 때나 지나다닐 때 아이들이 필요한 거 요거 집에 들어와서 요구하면 됩니다. 네네네. 아유, 네. 안전을 앞장서서 네. 또 지켜주시는 우리 레인플라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각동 이야기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할까요? 삼각동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캐릭터 아까 삼각이와 깨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삼각이와 깨비가 로고송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로고송을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사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사랑 따라 다 함께 걸어가는 삼각도 삼각이 깨비 자랑스러운 삼각도 주민들과 학교들과 사람들을 마음과 만나는 행복마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인성 따라 다 함께 걸어가는 삼각도 네, 잘 들어보셨나요? 삼각이와 깨비의 로고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작년에 마을에서 진행된 활동들부터 사진을 보면서 먼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 환경 실천 활동과 양성 교육에 참여하셔서 우리 이제 주민들이 실천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또 깊이 쌓고 이걸 또 마을에서 또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함께 했고요. 다음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 마을 그 네트워크 차원으로 또 에코 그 우유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원 순환, 분리배출 활동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유팩을 모아오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게 자원으로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씻혀서 펼쳐서 헹궈 가지고 말리는 과정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직접 저렇게 손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탄소 중립 그린 마을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폐 자전거
를 기부받아서 이거를 또 고쳐가지고 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필요한 자원들로 또 활용하는, 그래서 폐자전거 기부 또는 자전거 무상 수리하는 체험 부스를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캠페인 활동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그런 마을의 단체들도 함께 했고요. 특히 북구는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라는 하나의 권역별 사업이 있다 보니 일곡동, 매곡동, 삼각동, 용봉동 4개 마을이 모여서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저렇게 캠페인을 또 연합으로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캠페인들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시지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지? 한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또는 몇 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한 번씩 눈이 가는데 뭐 탄소 중립, 뭐 횡단보도에서 뭐 뛰지 않기 이러한 팻말들을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캠페인 활동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방송에서도 아마 활동하는 중에 대피소의 위치라든지 또는 재난상의 어떤 그런 팁 같은 거, 그리고 사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런 캠페인 활동을 함께 곁들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탄소 중립 관련 축제에서 우리 삼각동에서는 화초 나눠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반려식물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뭐 독거 어르신이나 또는 장애인 분들이 외출을 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또 심신으로 안정을 찾고 또 그런 식물들이 커가면서 소통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경험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저렇게 식물 나눔을 했던 그런 활동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지막으로 특화 사업입니다. 이제 노후 정기 수리를 해주는 이런 특화 사업도 하나의 어떤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가서 무상으로 전기를 또 수리를 해주고, 특히 저런 전기 같은 경우는 누전이라든지 또는 불로, 이렇게 불이 무섭잖아요. 불로 연결되는 어떤 재난과의 관계 속에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으로 특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삼각동은 에너지 전환 활동,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 활동, 자원순환 분리배출, 그리고 기후환경 캠페인, 그리고 특화 사업으로 노후 전기 수리까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재난 기후 위기에 맞춰서 예방하는 어떤 그런 실천 활동이었고, 이런 재난 활동을 미리부터 또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재난 방송을 좀 기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을 안에 아까 우리 안전 지킴이 가게라고 하셨어요. 아동 지킴이. 네. 아동 지킴이 그 가게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잘 모르겠고요. 옛날에 그 아동을 보호를 좀 하자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경찰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 편말하고 같이 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년 점검이 나오고 지나가다 아이들이 좀 막 소리를 지르거나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동 지킴이 집을 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게 돼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렇죠. 네. 아이들이 뭐 335에서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뭐 이상하다 싶으면 그 아동 지킴이 집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네. 뭐 실제로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뭐 위급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 또 흔쾌히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아, 어린이 네네. 안전지킴이 거기가 역할. 예, 네. 통학로에 아, 있다 그렇죠. 보니까 저희 그게 가장 가게가. 중요하겠네요. 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에 가 통학로에 있으니까. 안전지킴이. 네네.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의 하나의 과정 속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네. 역할로 참여하고 계신 거네요. 자, 이제 우리 삼각동이 재난 방송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마을 미디어 활동으로 해서 조직이 됐던 팀이 있습니다. 카메라, 리포터, PD 해가지고 3명이 재난 방송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마을 미디어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로 결성이 됐었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이번 재난 방송에 같이 결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네.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재난 방송 팀이요. 마을 안에서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 좀 찾아내는 그래서 마을에 필요한 안전 인프라가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린이 안전이니까 어린이가 좀 안전한 마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가요?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통학로길에 사실은 삼각동은 되게 평화로운 마을이고 네네. 조용한 마을이고 네. 위해 시설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교통사고 나는 거 굉장히 이제 사고는 안 났지만 그걸 목격을 하면 아이들이 어쩔 줄 모르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저희 집 앞에서 그 사고 났을 때 학교를 못 가고 막 그 자리에서 덜덜 떨고 막 그러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안 나게 예방하는 것도 참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 신체적으로 직접 본인이 다치진 않지만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이 너무 놀라는 거 보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등하굣길에 안전사고 안 나게 교통관리 같은 거를 잘 해주는 것도 우리 역할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마을 안에서는 제한 속도 30을 네. 이렇게 제한해서 30 이상 운전하지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또 근데 이제 그것도 저기 필요한 이제 것 같고. 장소로 굳이 따지자면 저희 가게 앞이니까 거기는 국제고등학교하고 전남여사에서 내려오는 차량들하고 예. 그 신호가 걸려서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가게 앞에서 사고가 좀 자주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거기는 제한 속도가 50이에요. 아, 이게 거기도 좀 눈여겨 봐가지고 아이들 등하교 할 때는 좀 안전 지킴이라도 네네.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자주 나니까 그런 원인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보도블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 걸려서 막 넘어져 버린다든지 이럴 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또 뭐 대형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해가지고 옆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금방 생각해봐도 한 서너 가지는 또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거 어르신들 관련 안전은 어떤 게 필요하실까요? 제가 내가 독거 노인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 네네네. 갑자기 저번에 저도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넘어지거나 뭐 그랬을 때 요즘은 핸드폰도 많이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아무리 핸드폰으로 어디 연락을 해도 갑자기 어딘가에다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웃이나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웃집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어떤 서로 이렇게 마을에 네트워크가 잘 조성이 돼서 뭐 전화 연결할 수 없다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방법들이 서로 고민해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예방 차원으로 예방 차원에서. 그렇죠.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뭐 네. 불이 나거나 어떤 재난 상황 속에 네. 자력으로 탈출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넘어졌는데 전화도 할 수 없고 주변에 그렇죠. 사람도 없어. 예, 예. 그럴 그랬을 때 네. 이제 바로 이웃과 뭐 1대1 네. 매칭을 해놓는다 또는 자매결연처럼 네. 그래서 뭔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분이 그 어르신을 챙겨서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뭔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뭔가 방법이 네, 좀 그러죠. 연구해서 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뭐 재난상에서는 그런 도움을 주더라도 평소에는 뭐 반찬 나눔 같은 것도 하고 또는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것도 되고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가서 말벗도 대어주고 이제 실은 이런 게 뭐 생활 뭐 안전 뭐 도우미 생활 지도사 뭐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많은 분들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만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멀리 있는 사촌보다 멀리 있는 뭐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옛날 뭐 노래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함께 지켜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안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장애인들. 맞아요. 우리 삼각동에도 어울림 장애인 센터가 있는데 장애인 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런 도움을 나름대로 어머 나에게는 뭔가 능력이 있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도움은 굉장히 거절하시더라고. 하지만 똑같은 어떤 위치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분들하고 한번 어떤 모임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2층에다가 회의 장소를 마련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혹시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아니요 엘리베이터 없는데요. 그냥 계단으로 올라오면 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맞아요. 그 조용히 뭐 이런저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면 저는 다음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머 선생님 왜요? 했는데 아차 이제 이런 것들이 솔직히 우리가 이런 인권 감수성이라고도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뭐 안전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평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기 편하고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곳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는 유모차를 끄는 이런 젊은 엄마들도 훨씬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도 휠체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전한 장치들을 미리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안전과 마을 이야기 속에서는 어린이 안전, 독거 어르신 안전, 장애인 안전 이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안전 종류는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 안전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도움을 원하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난방송이 앞장서서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재난방송의 첫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뭐 저 살면서 좀 특별한 경험들을 간혹가다 하게 되는데 오늘도 특별한 경험을 한 추억에 남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다음 그 순서는요.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재난 방송 속에 뭔가 이제 답을 찾기보다는 함께 고민하자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방송의 대표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한번 저희들에게 어떤 이 재난방송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던져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 시민방송 마이크. 네, 광주 시민방송에 활동하고 있는 유영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김인자 선생님, 플라워 그 건물 2층을 꾸며서 그거를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처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이제 커뮤니티 센터로 하는데 이제 옮겨갔죠. 옛날에 예. 바람개비 마실이라고 그게 이제 마을 그게 하다가 공동체 시작이었죠. 그 삼각동 그 행정복지센터 옆에 옆에 있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센터 센터로 그쪽으로 이제, 이제 그 활동들이 이제 개관을 이전을 해건. 음.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는 상당히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팬보다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네. 이제 어차피 하는 일이 가게 안에서 정종거리고 나의 직업에 관계된 일들만 그 똑같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마을 분들하고 소통하고 뭐 그럴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바람개비 마실이 가게 2층에 들어옴으로 해서 마을 분들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그런 게 네. 너무 저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 좋았습니다. 방송국도 실은이 지금 그 방송하고 있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취지로 이 방송국의 공간을 꾸몄는데 실제 이 마을에서 아직 자리를 그렇게 잡고 있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좀 활용하고 여기서 활동도 같이 하고 사업도 하고 근데 주로 이제 방송 활동하러 오시는 분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이층 공간을 그렇게 운영했다는 얘기를 듣고 살짝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가 여러 가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삼각동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우리 방송국이 공동체 라디오를 하면서 이 공동체 라디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역할로서의 재난 방송이 아니고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동체 라디오는 큰 방송사가 하지 못하는 재난 방송을 동네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새로 신규 방송국을 허가해 주기도 하고 또 광주 시민방송도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 해오고 이런 과정에서 원래 이제 삼각동에 이제 재난방송을 시작하는 거는 광주치 속협의 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측면도 있고요. 도시재생 공동체센터와 협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협력단체들과 같이 이제 이 사업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고 첫 방송에 오늘 김인자 선생님이 와주셨어요. 오늘 제가 방송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빠득빠득 우겨서 나온 이유는 실은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셨던 마을에서 어떤 재난이 예고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10년, 20년, 30년, 5년 동안 살아오셨던 주민분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가 몸에 배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기후 변화도 있고 또 재난이나 재해가 특히 사회재난은 사람의 노력으로 고쳐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연재난, 풍수의 재난은 갈수록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재난이 발생하면 핵심적으로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재난 약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이분들은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는 눈에 잘 안 띄어요. 활동이 이제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재난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이제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 시기에 대비를 좀 잘 해내고 또 재난이 예고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방송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말이 길어지는데 이럴 때 좀 잘라주시면 좋은데 뭐 때문에 나왔냐면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마 매년 갱신하고 있을 텐데 재난방송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여러 기관들이 재난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라디오는 아직까지 재난방송을 하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매뉴얼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뭐 만들어 놓고 창고에 들어가서 먼지 쌓이면 의미가 없지만 네. 마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체화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도모에 도움이 된다면 잘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 라디오에 재난방송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모델도 없고 마을 동네 단위의 매뉴얼을 만드는데 마을 동네 단위의 특성도 다양하고 그래서 오늘 매뉴얼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주고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좀 나온 거고 질문을 이렇게 드렸더니 우리 박미자 선생님이 아니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던지면 어떡하냐 말씀하셔서 조금 저도 이제 그런 상황. 크게 얼른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크게 뭐 폭우 와서 뭐 홍수가 났다든지 또 태풍이 온다든지 또 말하자면 이번에 산불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삼각동도 약간 디귿자 형태의 양쪽에 동서로 산을 끼고 있어요, 사실은. 네, 선생님 그렇죠. 한글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아까 말씀 뭐 가족끼리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삼각초등학교로 대피해라 막 그런 것을 얘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재난방송에서 삼각동의 큰 기후 위기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삼각동에는 어디가 대피 장소다. 그런 거 좀 지정해서 마을에 홍보하고 알려주면 그런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곳으로는 뭐 마을 조그만데 뭐 화재가 났다거나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막 그랬을 때 그 아동 지킴이 집처럼 요즘에는 골목형 삼각동 상인에도 조직돼 있거든요. 뭐 거기 동네 거리 뭐 소기까지는 모르지만 거리를 볼 수 있는 상인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뭐 작은 눈길에 뭐 여기가 빙판길이다 뭐 그런 거 했을 때 알려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조성이 되면서 마을 안에 이런 재난방송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면 좋겠다. 얼뜻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매뉴얼이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죠, 어떤 일이 약속으로. 벌어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네. 약속된 대로 하자. 네.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 매뉴얼이 완벽하다고는 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상황이 네. 여러 상황이 네. 벌어지다 보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 뼈대가 되는 매뉴얼은 하나 갖춰주되 또 삼각동은 삼각동만의 뭐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구성원들의 특성이 있고 맞아요. 그랬을 때 좀 삼각동만의 매뉴얼도 따로 구축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삼각동만의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각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재난방송 팀이 앞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이 계획까지 뭐 벌써 나오는데 이러한 주민들과 함께 이런 재난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약속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좀 뭐 공론장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서 거기서 매뉴얼을 만들면 적어도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약속들을 알지 않을까. 아까 그 우리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어놨는데 먼지가 쌓여 있어. 홍보를 아무도 해야죠, 모르죠. 이제.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도.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또는 이태원 참사 네. 일어났을 때도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매뉴얼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적어도 비상 열람망 정도. 네. 아 괜찮냐? 이렇게 연락했을 때 괜찮아. 그러면 다음 사람이 그 집은 어때? 괜찮아. 또 다음 사람이 나는 괜찮은데 거긴 어때? 서로 우리 여기 지금 앞에 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서로 이렇게 피상연락만 하다 보니까 어느 집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가서 이제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하기에는 마을은 너무 작고
또 마을은 너무 촘촘해요. 그래서 마을 안에 있는 재난 방송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의 그런 것들을 아마 마을이 재난 방송이 그런 것들을 좀 해내면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또 이런 안전을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질문을 5개를 준비해 왔는데 이 질문을 오늘 또 삼각동 주민들하고도 공유하면서 계획을 앞으로 세워보고 방금 말씀하셨던 살아있는 매뉴얼 그리고 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이 4개 마을이 더 있거든요. 중흥동, 신안동, 효덕동, 상촌동, 네, 이렇게 해서 삼각동까지 5개 마을이 이제 원래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5개 마을이 아마 다 다를 거고 또 이 5개 마을에 매뉴얼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행정이 만드는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또 그 접근은 그 접근대로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매뉴얼은 오늘 2분 선생님 오셨잖아요. 2분 선생님과 2분 선생님이 가장 가까운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또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의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 삼각동 전체를 책임져 이런 것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루는 개념으로 질문 5개를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지금 소개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릴 것 같아요. 질문 자막 잠깐만 좀 한번 올려봐 주시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재난방송은 재난 전 예방방송과 재난 시 재난방송, 재난 후 회복방송으로 구분되는데 재난 예고 시나 재난 발생 시 삼각동 주민에게 전달되는 지금 재난방송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방금 얘기했던 우리 동네 재난방송을 우리 스스로 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요. 긴급한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이잖아요. 바로 왜냐하면 특히 통신과 전기가 두절되는 상황에서는 옆집 사람이 똑똑해주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 영덕 산불도 그랬고 산청 산불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대피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삼각동 이제 재난방송팀 운영하시고 이제 김인자 선생님 아까 독거노인 말씀도 하시고 우리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라 그러나요? 노후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또 많은 주민들도 고령화되는 속에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을 때 두 분 선생님과 삼각동의 재난방송팀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더 범위에서 주민과 마을 재난방송 네트워크를 더 확대해 나가는 조금씩. 세 번째 질문은 특히 재난 시기를 대비한 삼각동 재난약자 안전취약계층 정보 전달 방안의 일상 시기 준비를 어떻게 할지 이런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뭐 재난약자는 아직까지 법적인 용어는 아닌 걸로 돼 있더라고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유아부터 환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홀몸 어르신 재난재해 피해 이력이 있는 주거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재난약자분들에 대한 이런 삼각동 안에 이 계획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이제 최근 산불 상황에서 보듯이 피해자 대부분이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환자 또 전기와 통신의 두절 상황에서 정보 고립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삼각동 재난약자의 재난 대비 이제 라디오 단말기를 보급하는 계획 효도 라디오 한 15,000원 정도 주면 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특히 취약계층에서부터 보급을 좀 해나가는 그리고 삼각동 주민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상의 재난 대비를 위한 마을 단위 동아리 공동체 행정 등 협력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이런 과제들도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이제 삼각동 주민들이 같이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이거를 매뉴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제 시작 단계. 오늘 첫 장을 넘기는 날 그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질문들이 이제 평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라 좀 생소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가장 또 이렇게 결부되는 그런 내용인지라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남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두 번째가 재난시 대비한 삼각동 재난약자 정보 전달 방안. 일상 시기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장애인 안전, 뭐 어린이 안전, 또 홀몸 어르신 안전, 막 이제 이런 계층별로 또는 영역별로의 이런 안전 매뉴얼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일상 시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알아내야 되죠. 조사. 이제 그런 자원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함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번 질문이죠. 예. 긴급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이라고 하셨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대피 정보 전달. 이제 이 정보 전달이 사람이 직접 가서 아까 전기나 뭐 이런 게 다 단절이 됐을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무나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서로 연결망을 짓고 네트워크를 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이제 네, 그 점에 있어서 그 이번 영덕에서도 근데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이주민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고향에 가지 않은 옆집 이제 할머니를 업고 대피시켰던 이제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들이 78세 평균 고령자 분들이 많아요. 또 워낙 이제 또 다 시골 읍단이 이렇게 이제 그런 피해들이 많이 있는데, 광주는 보면 자연재해나 자연재난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없는 편이죠. 내륙이기도 하고 대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산불 보면서 사실 강풍이잖아요. 불이 났는데 강풍. 무등산에 혹시 사고 생기지 않을까 이게 막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풍수의 재난이 적고 또 아직은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재난을 얘기하더라도 예보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일정하게 재난이 예고되어지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상황들이 안 좋아질 건데, 이게 점차 눈에 안 보이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감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마을 단위에서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나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좀 네트워크를 해나가는 네, 그게 좀 핵심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상황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빨리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들을 마을 특성에 맞게끔 갖춰낼 건가. 이제 그게 앞으로 우리 매뉴얼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마을 재난방송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재난방송만의 역할이 아닌 거잖아요. 마을 안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인 부분들 또는 어떤 마을 안에 있는 기관들, 그리고 뭐 공동체들, 여러 단체들, 특히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까지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 누가 계신지도 다 알고 하니까 그런 통장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재난 매뉴얼도 한번 역할 분담처럼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을 재난 방송 네트워크는 이런 마을 안에 각각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거기에 행정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관학이라는 말, 민관학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주민과 또 이제 이런 기관 단체가 또 이제 구의회나 시의회나 이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뒷받침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좀 짜여지면 좀 더 촘촘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전달 방안 일상 시기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건 아까 지금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취약계층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취약계층들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 노력이 좀 필요하고 4번 같은 경우도 고령자와 환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됐을 때 정보 고립 사태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대비하는 라디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라디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해서 뭔가 재난 방송을 딱 키면 그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 효도 라디오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도 보지 않으면 네. 산불이 난지 모르죠. 맞아요. 뭐 텔레비전도 키지 않으면 이게 방송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전기가 두절되면 텔레비전도 안 되고 뭐 핸드폰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주파수는 얼마든지 아 효도 라디오가 예, 재난 상황에 될 때. 뭐 전기 통신 안 될 때 저절로 예. 예. 켜져요? 오 오픈이 신기하네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효도 라디오라고 표현한 거는 예. 조작이 비교적 쉬운 쉬운. 아. 그런 이제 라디오 그런 예, 취지로 예, 이제 말씀. 예. 왜냐하면 이게 뭐라 그러죠? 디지털 또 취약계층이라고 또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 이제 예, 핸드폰 조작도 좀 그렇죠. 그렇고 어려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 이제 그랬을 때 그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맞추는 것도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파수를 맞춰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라디오 단말기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방금 박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비상시에 전파를 바로 전달해 가지고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그런 라디오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본 재난재해가 많잖아요. 근데 긴급 고지 라디오라고 하는 특정 주파수만 바로 맞춰 가지고 비상시에 이제 신호가 가게 해서 대피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이게 없어요. 그래요? 저는 KBS 같은 데서 이걸 왜 안 하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산불 그런 게. 예. 나서 전기가 실제로 끊어지고 통신이 실제로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이웃 아니면 라디오밖에 없거든요. TV도 안 돼요. 전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라디오를 제가 볼 때 KBS는 산간 벽지마다 산불 나는 지역에다가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네 단위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긴급 고지 라디오에 일본의 NHK, 우리나라 KBS 같은 데죠 공영방송 그거하고 이제 특정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만 넣어서 그 라디오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요. 자체적으로. 예. 네. 그 라디오가 지금 시골의 이장님이 마이크 들고 한 그 역할도 그게 대신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경보 시스템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경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광주에도 한 200여 곳에 예경보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예경보 시스템도 전기가 두절돼 버리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밖에 없다니까요. 예. 아파트에서 그 관리실에서 안에. 방송하잖아요. 그것도 예. 전기가 그것도 없으면 전기가 예. 있어야 그러니까 안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가 가능한 게 비상 상황이 되면 우리 송신소가 저 아파트 옥상에 있어요. 그 옥상 가서 방송을 할 겁니다. 발전기 돌려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예. 라디오는 이제 전달해 주는 거를 듣는 거지만 내가 위급 상황이 됐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기가 거를 안 이제 됐을 우리가 때. 매뉴얼을 만들고 삼각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재난방송팀이 돼야 될 거고요. 예. 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희 삼각동 재난 방송 어떠셨나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삼각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재난 방송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김인자 선생님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개인 유튜브 방송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마을에 그런 마을 방송이 생겨서 마을의 어떤 역할들을 잘 하고 또 재난 시에는 또 이런 일일이 손대지 못하는 관에서 정부에서 손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화이팅입니다. 삼각동 재난방송 지금까지 김인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12시 맞췄네.